내 몸의 유방암 세포는 싹 사라졌어. 이런 지나친 긍정 때문에 저한테 전이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죠. 교수님, 저 사실은 약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고,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게 저의 꿈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가장 멋진 이름을 준 건 저희 아이들이에요. 엄마라는 이름인데 좋은 엄마로 있다 가고 싶어요. 저는 유방암 경험자 이경미입니다. 기수가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유방암 4기 환우고요. 아직도 완전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방송일 하고 있고요. 또 강의도 하고 있고 행사 MC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시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씩씩한 항암료의 희망일기라는 채널이에요.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3기에서 4기가 되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됐어요. 장애연금을 환우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 이왕이면 정보가 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아주 단순한 의도로 암 환우가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에 대한 컨텐츠를 노편집, 무편집 그냥 찍어서 그대로 올렸어요. 제가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암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브이로그 같은 개념입니다. 제 채널 제목처럼 씩씩한 항암료, 암 환우지만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운영하게 됐고요. 제가 유방암 4기 환우가 되면서 내가 어쩌면 5년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약간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쓴 거예요. 아이들 읽으라고 쓴 게 전부는 아닌데 잔소리처럼 지금 하는 말들이 애들은 지금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혹시 엄마가 가고 났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제목은 씩씩한 항암료의 소갯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투병 일기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살면서 했던 어떤 다 하지 못했던 소갯말들을 끄집어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 알았을 때는 17년도였어요. 유방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해져서 유두가 약간 들어가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싶어서 만져봤더니 멍울도 만져지고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었었고 수술을 먼저 했어요. 진단받은 건 3기였고요.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임파선까지 이렇게 좀 절제를 해낸 상태. 선항암을 하지 않고 후항암을 했죠. 수술하고 항암 8회 하고 방사선까지 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었고요. 저는 그냥 호르몬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3기이기는 하지만 항암도 했고 방사선도 했고 전절제 다 해냈고 내 몸의 유방암 세포는 싹 사라졌어. 이런 지나친 긍정 때문에 저한테 전이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 긍정이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유방암 4기 되면서 표적 치료를 시작했어요. 간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을 바꿨죠. 난소 절제하고 다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표적 치료를 했고요. 안에 있는 암 크기는 작아졌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을 내가 겪는 게 너무 힘들어서 1년 전쯤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중단한 상태예요. 저에겐 용기가 좀 필요했고 다행히도 약을 끊은 이후에 더 암세포가 커지진 않고 오히려 안 보인다는 그 추적 결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발병을 하고 5년 동안 전이나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3년 만에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관해라는 표현을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관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 쪽으로 가면서 약은 중단한 상태, 그리고 그냥 좀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누군가는 아파도 오래 살아야지 라고 하시겠지만 그 부작용을 겪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관절염에 아픈 몸을 끌고 살아가는 건 너무 나에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일단 끊어본 거예요. 저 혼자 몰래 끊었어요, 약을. 그리고 추적 관찰은 계속 했는데 암세포는 그대로 있고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좋아지고 나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 저 사실은 약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고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고. 사랑을 시작했어요. 제가 싱글맘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저를 아껴주는 사람도 약을 중단하고도 치유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약을 끊고 사랑을 시작했다는 말이 많은 것처럼. 근데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는 거지 내가 이게 바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사람의 세포에 엄청난 일을 갖다 주는구나. 일을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은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 셋을 키워야 되고 가장이었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전이 되고 나서 가장 느낀 건 일을 놓지 않고 정말 좀 많이 했거든요. 약간 워커홀릭처럼 몸이 먼저다, 돈보다 몸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은 쉬라는 사인이다. 암 이퀄 쉼이다. 그 쉼을 하라는 사인을 간과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나만 걸렸지? 뭐 때문에 걸렸지?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나를 탓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때문에를 생각하지 말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왜 하필 유방암이니? 갑상선 암 같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다행이야. 나 방송하는 사람인데 갑상선 암 걸리면 목소리 바뀐단 말이야. 난 유방암인 게 차라리 나아. 위암이면 못 먹는데 유방암인 게 차라리 나아. 나에게 닥친 사건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암환우가 되면서 꿈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내 딸아이가 아이 낳을 때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손주 낳으면 내가 예쁜 옷도 사주고 내가 애기들 좀 봐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게 저의 꿈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가장 멋진 이름을 준 건 저희 아이들이에요. 엄마라는 이름인데 좋은 엄마로 있다 가고 싶어요. 좋은 할머니가 되면 그것도 괜찮겠다? 난 꿈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꿈을 발견했네요. 근데 이것도 꿈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